단식으로 암 예방한다? 단식의 과학적인 효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단식과 암,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그 부분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단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쉽게 말해서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는 거예요. 단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 시간 제한 단식, 그리고 장기간 단식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건 간헐적 단식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16시간을 먹지 않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식이 있죠. 이 방법은 우리 몸을 일정 시간 동안 쉬게 해주고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도와줘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너무 자주 돌리지 않으면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쉬는 시간을 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단식의 또 다른 종류로는 시간 제한 단식이 있어요. 시간 제한 단식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먹지 않는 방식이에요. 보통 4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식사를 마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단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 단식은 24시간 이상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건 좀 더 고난이도의 단식이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재미있는 것은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단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단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4일에서 7일 동안 저탄수화물, 저단백질,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하면서 몸을 단식 상태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방법은 미국의 발터 롱고 교수가 연구해서 개발했고요. 노화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이 마치 단식 중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단식이 암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단식이 체중을 줄이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 중요해요. 비만은 여러 종류의 암, 예를 들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예요. 비만은 우리 몸의 염증을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며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식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또한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오래된 세포나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집안 대청소 같은 거죠. 자가포식이 잘 일어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더 건강해지고 노화 과정도 늦출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그걸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런 세포들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지면서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고 염증도 줄어들 수 있죠. 염증이 줄어드는 건 암 예방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혹시 그럼 단식이 암을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단식이 화학요법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화학요법이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단식을 하면 정상세포는 더 보호되고 암세포는 더 약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차별적 스트레스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암세포는 단식에 더 민감하고 정상세포는 단식 덕분에 더 잘 견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화학요법의 부작용도 줄어들고 치료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는 단식이나 단식 모방 다이어트가 화학요법 중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 정상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들에게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적용했을 때 화학요법으로 인한 DNA 손상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게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그럼 단식이 암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요. 이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암세포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IGF-1 수치가 높으면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 여러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단식을 하면 이 IGF-1 수치를 낮춰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IGF-1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은 우유라는 거. 또 단식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단식을 하면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면역체계를 재생하고 암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줘요. 이렇게 면역체계가 건강해지면 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겠죠. 물론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영양실조 위험이 있거나 체중이 너무 적은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분들은 단식을 피하셔야 해요. 단식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영양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암 치료 중이신 분들도 단식을 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해요. 단식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항상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단식 중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단식을 하면 초기에는 배고픔이 심하게 느껴지고 두통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단식 초반에는 우리 몸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 동안 단식하기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단식 중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물을 많이 마셔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죽염이나 석염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식을 끝낼 때는 갑자기 많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천천히 가벼운 음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몸이 단식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음식을 받아들이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시작할 때 천연 소화효소 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돼요. 결론적으로 단식은 암 예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예요. 체중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특히 자가포식과 같은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몸이 세포 차원에서 스스로를 정리하고 재활용하며 더욱 건강해져요.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마치 몸속에서 청소부들이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물론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암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도 아니니까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단식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면 자연약사 심재문과 같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서 단식을 병행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한 단식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단식이든 식습관 개선이든 운동이든 어떤 것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자연 치유의 비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